진우그룹의 심장부 30층 비상 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강지훈, 진우그룹의 젊은 CEO는 얼음 조각 같은 무표정으로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오른 붉은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그것도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을 등에 업은 치밀하고 잔혹한 공격이었다. 임원들의 말은 침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현재 확보 가능한 우호 지분은 전부 끌어모아도 41%가 한계입니다. 상대는 이미 38%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지분을 가진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쉬어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공포를 억누르는 힘이 있었지만 동시에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2년 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다. 이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회사를 몰아붙여 업계 최고로 올려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적들이 한꺼번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추가 자금 투입 경로를 차단하고 내일 오전 9시까지 반대 매수 자금을 확보하세요. 언론에는 우리의 경영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번 공격이 시장 교란 행위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상대는 진우의 피가 마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무거운 어깨를 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본가로 오시라는 전원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졌다. 이 위급한 순간에 그의 조부인 강 회장이 그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뿐일 터였다. 1시간 뒤 성북동 본가의 서재. 묵직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강 회장은 돋보기를 쓴 채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지훈이 들어섰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방 안에는 짙은 먹 냄새와 함께 노예한 지배자의 위압감이 감돌았다. 네가 뿌린 씨앗이다, 지훈아. 한참 만에 붓을 놓은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했지만 힘이 넘쳤다. 내 놈의 공격적인 경영이 늙은 늑대들을 자극한 게지. 진우를 통째로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유하신 차명 지분을 그걸로는 부족하다. 강 회장은 지훈의 말을 잘랐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밀었다. 태림그룹서 회장의 외손녀다. 이름은 서유진. 다음 주에 그 아이와 결혼해라. 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정략 결혼이라뇨.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태림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적자 생존의 싸움에서 밀려난 적이 없는 강자다. 그들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지분 10%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난다. 강 회장은 다시 붓을 들었다. 서 회장과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 네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친 진우가 갈갈이 찢기는 것을 구경하든가.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특히 감정을 통제당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수만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그는
감정을 지우고 이성을 되찾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 계약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강 회장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은 세기의 거래처럼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두 거대 그룹의 결합을 축하했다. 신라호텔 영빈관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향기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지훈은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잘 맞지 않는 갑옷을 입은 듯 불편했다. 그의 시선은 하객들 사이로 오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경쟁사들의 동향을 살피는데 더 집중되어 있었다. 신부 입장이 선언되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두꺼운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태림그룹의 서유진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며 그에게는 살아있는 계약서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기계적으로 서약을 읊고 반지를 교환했다. 주례가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무감에 베일을 걷었다.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마주했다. 짙은 화장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인형처럼 아름답지만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대었다. 뗐다. 얼음을 만진 듯 차가웠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두 가문의 동맹은 공식적으로 성사되었다. 본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들만 모인 프라이빗 리셉션이 이어졌다. 거대하고 소란스러웠던 본식과 달리 이곳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 회장과 서 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와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훈과 유진은 테이블 양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지훈은 넥타이를 조금 풀고 샴페인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쓴 약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아침 개장할 주식시장과 태림의 지분 공시 일정뿐이었다. 그는 무심코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아내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의 레이스 소매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살짝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손목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아주 희미하지만 선명한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지훈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샴페인 잔을 든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그 흉터. 1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흉터였다. 먼지 쌓인 다락방, 낡은 나무 상자 더미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지던 어린 소녀.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손목에서 피가 흘렀고 겁에 질린 어린 지훈이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 상처를 다급하게 감쌌던 기억. 괜찮아, 지수야. 내가 지켜줄게.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흉터에서 시선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짙은 화장 뒤에 감춰진 얼굴에 윤곽, 굳게 닫혀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입술에 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허하게만 보였던 그 눈동자. 그 눈은 한지수, 그의 첫사랑. 10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온 가족이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린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소녀. 쨍그랑 샴페인 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샴페인이 그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 리셉션 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한 사람,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한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당신 누구야?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육중한 금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방 안의 공기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리셉션에서의 소동은 강지훈이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호소했다는 비서실장의 발빠른 대처로 겨우 수습되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만 남겨진 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서유진, 아니 한지수일지도 모르는 여자는 태연하게 웨딩드레스의 긴 트레인을 정리하며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낯선 타인 그 자체였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집어 던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1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그것도 자신의 그룹을 구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한 상대로서 이보다 더 지독한 농담이 있을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시 묻지. 당신 정체가 뭐야? 그는 리셉션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 그는 감상에 젖은 어린 소년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CEO였다. 유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조금 전의 공허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강지훈 씨. 내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태림그룹서 회장의 외손녀이자 오늘부로 당신의 법적 아내가 된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대사를 읊는 듯했다. 지훈은 실소를 터뜨렸다. 서유진?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군. 하지만 그 연극은 나한테 통하지 않아. 그 손목의 흉터. 다락방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거지. 내가 울던 널 업고 뛰었어. 그것도 잊었나? 한지수? 그의 말에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차갑게 웃었다. 어릴 때 생긴 흉터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당신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에 장단 맞춰줄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한지수라는 아이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 단호한 부정에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죽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죽었다고 표현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세탁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 사람 사이에 단 한 걸음의 간격만을 남겨두었다. 좋아, 서유진 씨라고 부르지. 그럼 서유진 씨는 왜 나와 결혼했지? 태림의 후계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딴 계약에 스스로 발을 들인 거냔 말이다. 그의 위압적인 접근에도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지훈을 올려다봤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죠. 당신이 진우를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였듯이 나 역시 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뭔데? 지훈이 다그쳤다. 유진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당신은 훌륭한 전략가라고 들었어요. 강지훈 씨. 하지만 그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나 보네요. 세상 모든 일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 난 태림의 지분을 당신에게 줬고 당신은 나에게 강지훈의 아내라는 방패를 줬어요.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방패.
그 단어가 지훈의 귀에 밝혔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이용했다. 대체 무엇이 태림의 막강한 배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위협이란 말인가.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그늘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오랜 시간 다져진 결이었다. 그는 한 발 물러섰다. 더 이상 그녀를 다그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10년 전에 그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단련된 전사였다. 좋아, 거래라고 치지. 하지만 명심해. 내 아내로서 내 뒤에 숨는 대가로 당신이 내게 위협이 되는 순간 나는 당신을 가장 먼저 제거할 거야. 그게 당신이 기억하는 한지수라도. 지훈은 일부러 한지수라는 이름을 다시 꺼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기 위해 뒤로 돌아섰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노려보며 개인 단말기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단말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다. 최고 등급의 비상 경보였다. 지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보안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방금 전 진우 바이오의 RD 서버가 뚫렸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안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유출된 데이터가 하필이면 태림 바이오와의 합작 프로젝트 관련 핵심 기술입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결혼식 당일, 그것도 태림과의 합작 프로젝트가 타깃이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유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어느새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부 조력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결혼을 통해 가장 깊숙한 내부로 들어온 사람, 서유진. 그녀는 정말로 10년 전의 비극적인 첫사랑일까? 아니면 그 기억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심장부에 칼을 꽂으러 온 적일까? 지훈은 단말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즉시 서버를 차단하고 역추적해. 그리고 보안팀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특히 태림 측에는. 그는 전화를 끊고 그의 가장 신임하는 비서이자 정보 책임자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서유진의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 학력, 행적,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한지수 가족의 행방까지 24시간 주지. 그는 창가에 선 아내에게 다가갔다. 피곤한 하루였군. 당신이나 나나 유진이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지훈은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이 신혼방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지난밤은 존재하지 않았다. 스위트룸의 거실은 임시 전략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진우 바이오의 RD 서버는 일단 폐쇄 조치되었지만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상대는 단순히 데이터를 훔쳐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심각한 논리 폭탄을 심어두어 복구 시도를 할 경우 모든 자료가 오염되도록 설계해 두었다. 그것은 진우그룹의 미래 먹거리 자체를 인질로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보안팀장과의 화상회의는 절망적이었다. 대표님,
이건 일반적인 해커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침투는 국가정보원급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역추적을 시도할 때마다 흔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희 쪽 시스템이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사설 정보팀으로부터 온 보고서도 암담했다. 서유진. 5년 전 태림서 회장의 외손녀로 공식 입적. 그 전까지의 5년간 행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음. 한지수 가족, 10년 전 사채 빚으로 인한 파산 및 야반도주, 이후 행방불명,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이었다. 결혼으로 태림이라는 방패를 얻었지만 적은 그 방패가 세워지기도 전에 내부로 침투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어젯밤 자신의 과거를 죽었다고 선언한 그의 아내였다. 지훈이 마른 세수를 하며 고뇌에 빠져 있을 때였다. 욕실에서 나온 유진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실크 가운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편에 놓인 룸서비스 트레이에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지훈의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건가? 아니면 이게 다 당신이 계획한 일인가? 유진은 물을 마시던 동작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옆에 떠 있는 보안 스크린,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과 붉은색 경고 메시지들에 고정되었다. 아직도 그들을 못 잡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다.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가? 즐기다니요. 유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스크린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당신 보안팀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곳을 파고 있어요. 그들은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려 하지만 그건 이미 가짜 흔적이에요. 진짜 공격은 그쪽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커널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다. 지훈과 화상통화 중이던 보안팀장이 경악했다. 누구십니까? 그건 삼중 암호화된 관리자 영역인데 유진은 팀장의 말을 무시하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터미널을 열어줘요. 지훈은 망설였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속임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조 콘솔을 밀어주었다. 유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벽한 연주처럼 막힘없고 거침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창으로 쪼개지는 코드를 따라잡으며 빛나고 있었다. 상대방은 하이브리드 공격을 사용했어요.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 초기 접근 권한을 얻고 곧바로 AI 기반의 변이 코드를 심어 방화벽을 무력화시켰죠. 당신의 보안팀이 하나의 패턴을 분석할 때마다 코드는 스스로를 변형시켜 다른 경로를 만들어요. 그녀의 설명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태림의 온실 속 화초 같던 외손녀. 서유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이버 전쟁터의 한복판을 꿰뚫어 보고 있는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찾았어요. 몇 분간의 격렬한 키보드 소리 끝에 그녀가 말했다. 스크린에 하나의 코드 서명이 떠올랐다. 이게 그들의 시그니처예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죠. 스스로에 대한 오만함의 표식처럼. 바로 그 순간 지훈의 개인 단말기가 진동했다. 정보팀의 추가 보고였다. 특이사항 발견. 10년 전 한지수 부친의 회사 지수테크를 파산시킨 사이버 공격에서 동일한 코드 시그니처가 발견됨.
당시 업계에서는 이들을 그림자들, The Shadows 이라고 불렀음.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말기 화면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유진은 스크린에 떠오른 그 서명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이 바로 1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내 가족을 산산조각 낸 자들이에요.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한지수임을 부정한 이유. 그녀가 서유진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이 위험한 결혼에 뛰어든 이유. 그래서였군. 이 결혼,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였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10년을 기다린 사냥꾼의 눈이었다. 내 아버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기술, 회사, 그리고 목숨까지. 나는 도망쳐야 했고, 태림에서 회장님이신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신분을 바꿀 수 있었죠. 지난 10년 나는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방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렸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다음 타겟이 진우라는 걸 알았을 때 난 직감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난 이게 함정이든 기회든 상관없었어요. 그들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당신의 아내라는 방패는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나의 창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결혼은 강지훈에게는 방어를 위한 계약이었지만 서유진에게는 공격을 위한 잠입이었다. 지훈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속았다는 분노보다 더 거대한 적의 실체를 마주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분노를 품고 자신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 여자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 논리 폭탄 막을 수 있나?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전략가로서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이 그를 돌아보았다. 막는 게 아니에요. 역이용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코드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어젯밤 서로를 적대하던 두 사람은 없었다. 지금 여기에는 공동의 적을 가진 두 명의 전략가만이 존재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좋아. 뭘 원하지? 지훈이 물었다. 진우의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 그리고 당신의 절대적인 신뢰, 최소한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유진이 대답했다. 신뢰는 얻어내는 거야. 실력으로 증명해. 지훈은 자신의 최고 관리자 카드를 그녀에게 건넸다. 얼음 같던 계약 결혼은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동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은 더 이상 신혼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진우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비상대책 본부가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지난 이틀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집중력으로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는 서유진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선 속에서 기묘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림자들이 심어놓은 논리 폭탄을 해체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코드를 역으로 이용해 함정 허니팟을 설치했. 적들이 자신들의 백도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접속하는 순간 그들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덫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작업 방식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코더가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읽고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할 줄 아는 진정한 전략가였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유진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 오만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지우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늘 씩씩했지만 작은 일에도 겁을 먹곤 했던 소녀.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그 시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였다.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했던 공격이라고 했지.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정도의 제로데이 취약점 정보를 외부인이 아는 것은 불가능해. 범위가 좁혀지고 있나? 지훈의 사설 정보팀은 유진이 분석한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내부 용의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핵심 RD 서버에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인물은 극소수였다. 그리고 그 명단은 모두 지훈의 최측근들로 채워져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진우그룹 본사 28층 부사장실 강지훈의 사촌형인 강민혁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30층에 있을 지훈의 집무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야말로 진우그룹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능력도 혈통도 자신이 그 얼음 덩어리 사촌 동생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언제나 지훈만을 편애했다. 2년 전 아버지가 아닌 삼촌 지훈의 아버지 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도, 그리고 그가 죽고 지훈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도 민혁의 분노는 쌓여만 갔다. 그는 진우를 되찾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들을 고용했다.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해외 자본을 가장한 적대적 M&A를 기획하고 동시에 내부 시스템을 공격해 지훈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위기에 몰린 할아버지가 지훈에게 정략 결혼이라는 시험을 내릴 것을 알고 있었다. 자존심 강한 지훈이 그 모욕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결국 경영권 방어에 실패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민혁이 그린 그림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예상을 깨고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것도 하필이면 태림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끌어안으면서 멍청한 녀석. 결국 계집 하나의 회사를 팔아넘길 셈인가. 민혁이 혐오스럽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에게 그림자들의 리더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부사장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논리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코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매우 익숙합니다. 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익숙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10년 전 저희가 처리했던 지수테크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마치 그들의 망령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수테크. 민혁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진우의 경쟁사로 급부상하던 작은 벤처기업.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탐낸 민혁이 그림자들을 이용해 무너뜨리고 기술을 빼돌렸던 첫 번째 작업이었다. 서유진. 민혁의 머릿속에 결혼식장에서 본 지훈의 신부가 떠올랐다. 태림의 외손녀. 그는 즉시 서유진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유진이 바로 10년 전 사라진 한지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민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럴 수가. 복수를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그것도 내 사촌 동생의 침실로.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는 지훈이 절대 그 결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었다. 멍청한 강지훈. 내 놈은
네 원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다.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어디 있겠어? 그는 즉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우리가 훔친 진우 바이오의 데이터를 시장에 풀어. 아니, 기다려. 언론이 아니야. 태림의 경쟁사인 유성바이오 측에 익명으로 넘겨. 단, 그 경로를 추적하면 마치 태림의 내부 서버를 거친 것처럼 위장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심어.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 데이터에 접근한 키가 강지훈이 새로 발급한 임시 마스터 키인 것처럼 조작해. 그 키, 지금 누구 손에 있겠나? 다시 호텔 스위트룸. 유진이 설치한 허니팟이 드디어 반응했다. 왔어요. 그녀가 외쳤다. 적이 함정을 물고 다시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유진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최고 등급 보안 라인에 경고가 울렸다. 진우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유성바이오 측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체 어떻게? 유진 당신이 다 맡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 지훈이 소리쳤다. 유진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로그를 확인했다. 불가능해요. 모든 백도어는 차단됐어요. 이건 다른 경로예요. 바로 그때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유출에 사용된 접근키가 대표님께서 이틀 전 발급하신 임시 마스터 키입니다. 현재 서유진 여사님께 할당된 바로 그 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훈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내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단 하나의 신뢰의 증표. 그 마스터 키가 이제 그들의 동맹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지훈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10년 전 첫사랑을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부에 잠입한 적, 스파이를 바라보는 CEO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1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라고 했지. 혹시 그게 진우그룹은 아니었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강민혁, 그 포식자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혹시 그게 진우그룹은 아니었고? 서유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깊은 상처와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빛을 띠었다. 그녀는 지훈의 의심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내가 손을 잡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10년의 세월을 복수 하나만 보고 버텨온 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지금 그 하찮은 의심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지훈이 반박하려던 순간 유진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건 함정이었어. 데이터 유출은 처음부터 미끼였던 거야. 그녀의 화면에 울산 바이오 플랜트의 내부 제어망 도면이 떠올랐다. 내게 누명을 씌워 당신의 눈을 가리고 진짜 목표물을 타격한다. 전형적인 그림자들의 수법이야. 유진이 로그 파일을 광속으로 분석해 내렸다. 그들이 노리는 건 데이터가 아니었어. RD 서버를 장악한 건 플랜트의 중앙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야. 제기랄, 그들이 지금 냉각 시스템의 밸브를 강제로 잠그고 있어. 지훈의 핏기가 가셨다. 울산 플랜트는 진우 바이오의 심장이었다. 만약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멈춘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물리적 재앙, 즉 공장 폭발로 이어질 것이었다. 강민혁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었다.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 당장 지훈이 보안팀에 연결하려던 손을 유진이 막았다. 늦어. 그들은 이미 메인 시스템을 장악했어. 지금 당신의 보안팀이 접근하는 순간 그들은 폭주 코드를 실행시킬 거야. 물리적으로 셧다운 시키는 수밖에 없어. 유진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장 울산 공장에 비상 대피령을 내려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제어권을 빼앗을 때까지 3분만 버텨줘요. 내가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 그들의 연결을 끊어버릴 테니. 지훈은 단 1초를 망설였다. 그의 앞에는 회사의 운명과 방금 전까지 스파이로 의심했던 여자의 절박한 눈빛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 그는 비상 직통 라인을 집어들었다. 김 본부장. 지금 당장 울산 플랜트 전 직원 코드 레드로 대피시켜. 보안팀은 신경 쓰지 말고 B구역 메인 전력 공급을 수동으로 차단해. 내 말 들려? 무슨 수를 써서든 3분 안에 중앙 전력을 끊어.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스위트룸은 전쟁터로 변했다. 지훈은 공장장과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시했다. 안전 밸브가 잠겼다고? 그럼 벽을 부숴서라도 수동 밸브를 열어.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던 CEO의 냉철함과 함께 모든 것을 지키려는 자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유진은 그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코드가 충돌하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림자들의 해커 역시 유진의 존재를 눈치채고 맹렬하게 반격해왔다. 빌어먹을. 그들이 나를 시스템에서 튕겨내려고 해. 유진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논리 폭탄을 해체하며 파악했던 적의 코드 구조를 역이용했다. 그들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오히려 그녀가 적의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완벽한 카운터펀치였다. 지금이야, 지훈 씨, 유진이 외쳤다. 공장 전력 차단해. 끊어. 지훈이 수화기에 대고 포효했다. 울산 공장의 메인 전력이 차단되는 순간 그림자들의 제어권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바로 그 0.5초의 틈을 놓치지 않고 유진은 자신이 준비한 역공 코드를 실행시켰다. 가라. 그녀의 명령과 함께 적의 접속 포인트로 막대한 양의 더미 데이터가 역류하며 그들의 연결 통로를 태워버렸다. 모니터에 떠있던 붉은 경고창들이 일제히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지훈의 수화기 너머로 기적과 같은 보고가 들려왔다. 대표님, 방금 시스템 제어권이 복구됐습니다. 냉각수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을 돌아보았다. 유진 역시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키보드 위에 엎드려 가늘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녀가 해낸 것이다.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지훈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녀는 10년의 세월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을 더 이상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기술을 훔치고 아버지에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죠. 모든 친구와 동료들이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왜 10년 동안 숨어 지냈지? 태림의 외손녀라면 진작에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을 텐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유진은 물잔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들이 우리 가족을 찾아왔어요. 외할아버지께 협박 편지를 보냈죠. 만약 한지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한 번이라도 오르내리면 나와 내 어머니, 남동생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난 한지수로서는 죽어야만 했어요.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조금 바꾸고 서유진이라는 유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죠. 그들이 날 찾지 못하게 숨어서 이 날을, 그들의 시그니처가 다시 나타날 이 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다. 그가 의심했던 여자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홀로 견뎌온 피해자였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설픈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미안하다. 그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유진은 그의 품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유진아. 아니, 지수야. 내가 반드시 그놈들을 내 앞에 꿀릴 거야. 두 사람의 무언의 동맹은 이제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피보다 진한 약속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울산 플랜트 사태는 기적적으로 수습되었지만 그 여파는 강지훈과 서유진에게 지옥불의 경고음처럼 남아 있었다. 스위트룸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하나의 목숨으로 묶인 공동 운명체와도 같았다. 그들의 적, 그림자들과 그 배우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거대했다. 유진은 지난 48시간 동안 잠을 잊은 채 플랜트 공격 당시 그림자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적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역류해 들어올 때 남긴 재가 되어버린 데이터 속에서 불타지 않은 단 하나의 조각을 찾아냈다. 그것은 스위스에 서버를 둔 군사 등급으로 암호화된 해외 계좌 이체 기록의 파편이었다. 이놈들, 그림자들은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니에요. 유진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기업형 해결사예요. 해킹, 사보타주, 그리고 증거 인멸까지. 내 아버지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녀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모든 증거가 불타버린 연구소의 화재, 당시 단순 누전으로 종결되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들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 자금을 이 암호화된 계좌를 통해 세탁하고 있어요. 내가 놈들의 연결을 태워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이체 승인을 요청하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 그 파편화된 코드를 복원해냈다. 지우는 그 계좌 번호를 받아들자마자 자신의 그림자 팀을 움직였다. 법적인 절차로는 몇 년이 걸려도 추적할 수 없는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지우는 진우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의 보안을 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보팀장이 보고했다. 하지만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금은 파나마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퍼시픽 넥서스 트레이딩.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지훈이 이 회사의 정체를 파헤치는 동안 유진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진우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마스터키는 이제 의심의 낙인이 아니라 적을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훈 씨, 이 퍼시픽 넥서스라는 이름, 낯설지가 않아요. 유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지난 3년간의 진우그룹 재무제표를 교차 검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진우건설 부문에서 해외 인프라 개발 컨설팅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매분기 막대한 자금이 지출된 내역이었다. 그 수신인이 바로 퍼시픽 넥서스 트레이딩이었다. 그리고 그 지출을 최종 승인한 사람. 진우건설 부문 총괄 부사장 강민혁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강민혁. 자신의 사촌형이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10년 전 유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그림자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지훈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유진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띄웠 퍼시픽 넥서스가 RD 데이터 유출의 목적지였던 유성 바이오의 해외 모회사와 비밀리에 자금을 주고받은 흔적까지 발견된 것이다. 강민혁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진우를 차지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들을 이용해 M&A 이슈를 터뜨려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을 틈타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유성 바이오에 팔아넘기려 했다. 울산 플랜트 폭파는 그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동시에 사고의 책임을 지훈과 태림의 합작에 돌리려던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는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 했던 가장 추악한 배신자였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부사장실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울산 플랜트 공격은 실패했다. 그림자들과의 모든 연락은 두절되었다. 그들의 암호화된 계좌는 동결되었고 자신이 그들에게 지급하려던 마지막 거액의 자금도 묶여버렸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갇힌 꼴이었다. 게다가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멍청한 놈들. 고작 계집애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는 유진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10년 전 지수테크의 잔당을 처리하며 그 딸까지 제거했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바로 그때 암호화된 비상 라인으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림자들의 리더가 보낸 마지막 통신이었다. 계약 파기. 우리가 노출되었다. 뒷정리는 우리가 한다. 대신 우리의 보험을 실행한다. 강민혁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보험. 그것은 그림자들 이 의뢰인이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치부를 폭로하겠다며 그에게 심어두었던 진우그룹 시스템 내의 최후의 바이러스였다. 그것이 터지면 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공개될 터였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없었다. 그는 창밖의 30층 지훈의 집무실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을 노려보았다. 이 모든 것을 망친 것은 강지훈 그리고 그 곁에 붙어 있는 서유진, 아니 한지수 때문이었다. 기업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된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증오뿐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그림자들에게 고용했던 자신만의 또 다른 해결사 팀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사이버 보안팀이 아닌 피를 보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목표 변경. 강지훈과 서유진. 호텔 스위트룸이다. 흔적. 남기지 마. 마지막 발악이었다. 적의 소굴은 바로 진우그룹 심장부에 있었고 그 소굴의 주인은 이제 최후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위트룸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강민혁이 내부 주모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강지훈은 즉시 자신만의 최정예 보안팀, 팀 오메가를 소집했다. 그들은 호텔 안팎에 그림자처럼 배치되었다. 유진은 강민혁이 자신들에게 보낸 해결사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호텔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
가상의 요새를 구축했다. 두 사람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덫을 놓고 사냥꾼을 기다리는 포식자였다. 그가 올 겁니다. 유진이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은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죠.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망친 우리를 직접 파괴하려 할 거예요.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강민혁은 호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섰다. 진우그룹의 부사장이자 오너 일가인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것이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 뒤에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란히 서야죠.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니까. 바로 그때 스위트룸에 비상벨이 울렸다. 강민혁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강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왔군. 지훈이 재킷 안쪽의 버튼을 눌러 팀 오메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중무장한 해결사 4명이 함께였다. 재수 씨, 그리고 내 불쌍한 사촌 동생. 이런 꼴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나? 민혁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번들거렸지만 그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민혁이 형. 자수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민혁은 배를 잡고 웃었다. 끝나? 이제 시작인데. 내가 10년을 공들여 쌓은 탑을 너희들이 무너뜨렸어. 그 대가는 치러야지. 특히 너, 한지수. 그가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10년 전에 싹을 잘랐어야 했는데. 감히 내 앞길을 가로막아? 민혁이 손짓하자 해결사들이 지훈과 유진을 향해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유진을 뒤로 밀어내며 소리쳤다. 지금이야. 스위트룸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유진이 미리 프로그래밍해둔 비상 프로토콜이었다. 동시에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을 쏟아냈다. 뭐야. 해결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팀 오메가가 복도와 창문을 통해 섬광탄과 함께 진입했다.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둠과 물줄기 속에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지훈 역시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다. 그는 CEO이기 이전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한 리더였다. 그는 민혁에게 달려드는 해결사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하지만 유진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냉철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태블릿을 조작해 민혁이 지니고 있던 개인 단말기를 해킹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그림자들이 심어둔 보험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였다. 찾았다. 그녀가 바이러스의 루트킷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심박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가 특정 명령을 내리면 자동 폭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강민혁, 유진이 어둠 속에서 외쳤다. 당신이 고용한 그림자들, 그들이 당신에게 보험을 심어뒀지. 당신이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혼란 속에서 민혁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거짓말 마. 거짓말? 그럼 시험해볼까? 내가 지금 이 바이러스를 터뜨리면 당신이 진우의 기술을 팔아넘기고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모든 증거가 검찰청 서버로 전송될 거야. 유진은 민혁에게 태블릿 화면을 비췄다. 거기에는 실행 버튼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넌 대체. 민혁이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지훈의 보안 팀원을 밀쳐내고 근처에 있던 램프를 집어들어 유진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이 몸을 날려 민혁의 앞을 막아섰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램프가 지훈의 어깨를 강타했다. 지훈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민혁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내 놈, 끝까지. 민혁이 발악했지만 이미 팀 오메가에 의해 완전히 제압당했다. 바로 그때 호텔 복도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지훈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힌 채 그리고 사촌 동생을 직접 해하려 한 현행범으로 무력하게 수갑을 찼다. 그는 유진을 그리고 지훈을 번갈아 노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게 아니야. 내 것이었어야 해. 진우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스위트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서 있는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 씨, 괜찮아요? 상처가, 괜찮아. 지훈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다 끝났어, 유진아. 정말로, 다 끝났어.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을 감았다. 배신자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았다. 강민혁의 체포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진우그룹 오너 일가의 추악한 내부 분쟁, 10년 전 지수테크의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 시도까지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진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강민혁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임원들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밝혔다. 강민혁 부사장의 일탈 행위는 진우그룹 전체의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썩은 가지를 쳐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는 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즉시 발족시켜 그룹 전체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선 서유진을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여기는 강민혁 부사장의 첫 번째 피해자이자 이번 사태를 해결한 1등 공신인 서유진 이사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태림의 후계자나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수테크의 정당한 상속인이자 진우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재설계할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고문으로 그 자리에 섰다. 유진은 자신이 확보한 강민혁의 모든 범죄 증거, 그림자들의 실체, 그리고 지수테크가 10년 전 빼앗겼던 기술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우그룹이 강민혁이라는 독버섯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태어나는 길에 제가 가진 모든 기술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혼란스럽던 이사회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과 유진은 성북동 본가를 찾았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서 평생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 늙은이가 두 사람에게 그리고 먼저 간 지수 아비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10년 전 강민혁이 지수테크의 기술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자인 민혁의 야망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 지훈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 그것이 그런 끔찍한 비극을 낳을 줄은 몰랐다.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을 잃었고 내 손자를 괴물로 만들었으며 너희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붕대 감은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지훈아, 네가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네가 나처럼 회사를 위해 감정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다.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게야. 그리고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아니, 지수야. 이 할아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진우에게, 그리고 지훈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다오. 두 사람은 말없이 강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진실을 마주한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 본가를 나오는 길,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유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단 아버지의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세워야죠. 지수테크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아직 그림자들의 잔당이 남아있어요. 뿌리까지 뽑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혼자 하게 두지 않아. 태림과 진우, 그리고 당신의 회사가 함께하는 합작 법인을 세우는 게 어때? 그들이 빼앗아간 기술로 그들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유진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닌 든든한 동반자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거 몇 달이 흘렀다. 진우그룹은 강지훈의 투명한 경영 선언과 서유진의 혁신적인 기술 도입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혁은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림자들의 잔당 역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모두 체포되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고 지수테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AI 보안 솔루션 기업 라이트브릿지를 설립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도 변했다. 얼음 같던 스위트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두 사람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온기가 넘쳤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집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유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 유진이 놀라 어깨를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오늘 이사회에서 안건이 하나 통과됐어.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뭔데요? 강지훈 CEO 유가휴직 6개월 승인건.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가 놀라 돌아보자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로 유진의 배도 살짝 불러 있었다. 아직 안정기도 안 됐는데 무슨...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동안 당신이 나 지키느라 고생했잖아. 이제부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지켜야지. CTO님이 복귀할 때까지 회사는 부사장단에 맡겨두고 나는 전업주부 할 거야. 말도 안 돼.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억지로 시작된 결혼, 서로를 의심하고 겨눠야 했던 지독한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고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했다. 10년 전 엇갈렸던 첫사랑은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신뢰로 이어진 운명이 되어 있었다. 사랑해, 지수야. 지훈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유진이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비로소 따뜻한 아침이 다시 찾은 일출이 떠오르고 있었다.